오늘은 체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체질에 대해서 이 얘기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쉽게 접하는 것이 야, 이것은 내 체질이야, 이건 내 체질이야, 이런 소리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럼 내 체질은 뭐고 내 체질은 뭐예요? 내 체질은 내가 잘하는 거, 내 체질은 네가 잘하는 거,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죠. 거기에 플러스해서 우리가 건강 쪽을 한번 관심을 가져볼까요? 그러면 건강에서 나는 무슨 체질이다, 나는 무슨 체질이다, 이런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체질이십니까? 체질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고 계신가요? 자, 그런 것들을 이제 좀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동양에서 얘기하는 체질들은 한 5가지 정도로 볼 수가 있는데요. 그 중국의 오행 체질, 그 다음에 인도의 아윌베다 체질, 그 다음에 한국에서 얘기하는 체질은 보통 크게 3가지로 나누죠. 하나는 사상 체질, 하나는 탈체질, 그 다음에는 정체관 체질, 이렇게 보통 한 동양의 체질 5가지 정도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그들이 말하는 체질이란 과연 무엇일까? 다른 것일까요? 같은 것일까요? 사람을 놓고 얘기하는 체질은 똑같을 수밖에 없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체질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체질을 얘기를 할 때 여러 가지 논점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첫째 구별되는 것은 체질은 가지고 태어난 것으로 평생 변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체질론이 있고, 다른 하나는 체질은 늘상 변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파트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러면 어느 쪽을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한문으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한문으로 풀으면 체자는 몸체자, 질자는 바탕질, 성질, 질자예요. 그럼 연결해서 보면은 몸의 성질, 몸의 환경, 조건, 상태, 이렇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몸의 성질이라면 언제 성질이에요? 지금의 성질이에요? 과거의 성질이에요? 미래의 성질이에요? 현재의 성질일 것입니다. 왜? 현재 몸에 대해서 우리가 처방을 해서 개선시키려고 노력하는 것이기 때문에 체질에 대해서 논하게 되는 겁니다.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 그런데 요즘에는 뭐 10년이 아니고 뭐 1년, 2년만 돼도 확 바뀌기 때문에 너무 많이 변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을 것인데, 옛날에는 자연적인 변화를 아마 말씀하셨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우주 만물에 있는 모든 물질, 즉 생물체가 됐던 무생물체가 됐던 모든 것은 변한다 라는 게 이제 공통적인 내용이겠죠. 그럼 변하지 않으면 이 세상에 존재할 가치가 없는 것이잖아요. 그죠? 변해야 돼. 그 중에서 특히 생물은 수시로 변합니다. 여러분들 한번 몸을 보세요. 아침의 내 몸과 점심의 내 몸과 저녁의 내 몸 컨디션 상태가 똑같습니까? 틀리죠. 그러면 봄의 내 몸과 여름의 내 몸과 겨울의 내 몸과 내 몸 컨디션이 똑같습니까? 틀리죠. 자, 틀리다는 것은 늘상 변한다는 것이에요. 자, 변하지 않는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런 얘기를 해요. 자, 그럼 뼈를 봐라. 뼈가 변하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신데, 뼈는 변하죠. 여러분들이 아기 때의 뼈와 성인이 되었을 때 뼈와 노인이 되었을 때 뼈가 똑같습니까? 구성 자체의 성분이 틀립니다. 왜? 쉽게 얘기해서 여러분들이 골다공증이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럼 골다공증은 왜 생기는 거야? 뼈에서 칼슘이 빠져서 골다공증이 생긴다면서요. 그렇다고 그러면 뼈를 구성하고 있는 구성 성분에서 칼슘이 빠져나간 거잖아요. 그러면 아기 때나 성장기 때나 노인 됐을 때 뼈가 변하는 거잖아요. 단지 뼈라고 하는 이름은 같을지언정 뼈의 구성 성분 자체가 바뀌기 때문에 바뀌는 것입니다. 자, 다른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어렸을 때 뚱뚱한 아이가 성인이 되어서 마른 경우가 됐을 경우, 반대로 어렸을 때 아주 마른 상태, 연약한 상태였다가 성인이 되어서 과체중이 되었을 때, 이럴 때를 비교를 해보면 어떻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까? 몸이 변하는 거죠. 근데 어찌하여 변하지 않는다라고 하는지, 그거에 대해서는 좀 더 논박의 여지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 체질이라는 것을 왜 이야기하느냐, 그거에 대해서도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고대 선조들부터 왜 체질을 나누느냐,
현대의학에서는 대증요법, 즉 증상에 따라서 치유하는 방법을 선택을 하고 있고, 자연의학에서는 개인의 몸의 특성에 맞게 치유하는 그런 방법을 활용을 하죠. 그게 자연치유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인 체질에 맞게 처방을 해서 체질을 개선하자, 이렇게 하는 것이 자연의학입니다. 그럼 자연의학에서 말하는 그런 체질 개선 방법을 정확하게 도입을 하려면 몸을 분석을 정확하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몸이라는 것은 어느 한 장기만을 놓고 하는 게 아니고 몸 전체, 몸 속과 겉 전체를 구별해서 이 사람이 어떠한 체질인가를 구별해야만 거기에 맞는 약을 처방하지 않을까요? 거기에 맞는 운동을 처방해야 되고, 거기에 맞는 음식을 처방하고, 거기에 맞는 수면요법을 처방하고, 이런 것들은 결국에는 정확하게 체질 분석이 이루어져야만 한다. 어떤 조건을 하기 위해서요? 체질을 개선시키기 위해서. 어떤 체질을 개선시켜주기 위해서요? 건강한 상태로의 체질을 개선시키기 위해서. 지금 현재 어디 몸이 아프다, 그러면 그것을 건강한 상태로 만들자. 어디 몸이 불편하다, 그것도 건강한 상태로 만들자. 이러기 위해서 우리가 체질 개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음식을 먹는다. 예를 들어 볼게요. 몸에 열 있는 사람은 찬 음식을 먹어도 괜찮지만, 몸에 열 있는 사람이 열성의 음식을 먹어지면 속이 다 뒤집어지겠죠. 바꾸어서 몸이 차가운 사람이 찬성의 음식을 먹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배탈 설사가 나고 속에서 부룩부룩하고 이런 현상이 생기겠죠. 그렇지만 몸에 차가운 사람은 열성의 음식을 먹으면 몸이 따뜻해질 것입니다. 이렇게 몸이 차가운지 따뜻한지 구별을 하고, 그 다음에 몸이 과체중인지 저체중인지 이런 거를 구별을 해서 거기에 맞게 처방을 해서 우리가 정상 체중의 따뜻한 체질로 만들자. 이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체질 개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체질 개선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여러분들이 어느 증상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뭐 예를 들어서 간이 아프다 그래서 간만 치유하는 것이 아니고, 간의 치유는 병원에서 하시고, 일상생활 속에서는 체질을 개선시켜서 간이 건강해질 수 있는 조건을 만들자. 이렇게 하는 것이 자연의학입니다. 그래서 자연의학에서는 반드시 명확하게 체질을 구별하고, 그 체질에 맞게 식사요법, 운동요법, 수면요법, 온열요법 이런 것들을 처방을 해서 체질을 개선하기 위한 가장 근본적인 것이 체질이다. 그래서 나의 체질을 명확하게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